안녕하십니까. 만화사를 사랑하는 만화가 진빼입니다. 오늘은 근대 만화사 문제적 인물편 두 번째, 일본의 오카모토 이페이입니다. 그럼 만화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누르면 나오는 만화계시 자판기 닥터케인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카모토 이페이가 근대 만화의 더 거장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건 이 작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게 무엇인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카모토 이페이 편 시작하겠습니다. 닥터케이님, 이 작가가 만화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성과를 이뤄낸 작가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 일본 만화를 반석에 올려놓은 근대 만화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용어와 여러 가지 장르를 만든 실험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근대 풍자, 일본 근대 풍자 만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1905년에 도쿄폭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던 기타차와 라쿠텐 있습니다. 이 라쿠텐과 이페이의 관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술국지 특집에서 얘기했던 기타차와 라쿠텐은 시사풍자 만화가의 거장이자 잡지를 창간하고 시사풍자 쪽에서 거장이고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지만, 오카모토 이페이는 약간 이제 결이 다른 스토리 만화 쪽의 창시자이며 또는 이제 그런 장르를 많이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면서도 같은 점도 있고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은 근대 만화의 또 선구자고, 한 사람은 또 근대 만화의 또 수준을 끌어올린 사람이다. 그런 관계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재 그 만화에서 이미지하고 스토리 중에 스토리를 빼면 뭐가 남을까 하는 의문마저 드는데요. 그 스토리 만화를 창시한 작가가 방금 오카모토 이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오카모토 이페이의 생에 대해서 한번 닥터케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1886년에 홋카이도에서 유학자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경미술학교를 나와서 무대 미술을 하다가 아사히 신문에 이제 신문 연조소 사파를 어떻게 대타로 들어갔다가 만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진빼이님과 저도 시사 만화를 했지만 신문사에 들어가면 사파도 그리고 만화도 그리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페이는 그 미술 기자 이렇게 또 무슨 또 사파 기자 그런 걸로 또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 우리가 21세기에 이제 우리가 만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오카모토 이페이가 만화가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내고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최초의 만화가 이마이즈미 이표가 시사신보에서 만화라는 말을 쓰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자 라쿠텐이 이제 미국 만화사라고 하자, 만화가를. 근데 이제 오카모토 이페이는 만화사 또는 만화가, 지금의 우리가 만화가라는 말은 사실은 오카모토 이페이가 이렇게 쓰자라고 추창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만화의 형식이었던 영화처럼 영화소설, 만화소설, 만화 만문 같은 것들도 다 오카모토 이페이가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그런 용어를 창시했죠. 방금 설명해 주신 영화 소설이라면 혹시 그게 스토리 만화 같은데요? 그럼 스토리 만화도 이페이가 처음 쓴 겁니까?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영화 필름처럼 해놨어요. 1917년 분역의 잡지에 발표한 영화 소설 여자 백면상, 여자의 다양한 이제 모습, 이런 뜻인데,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설명문을 달았어요. 변사가 설명하듯이 40에서 80칸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완성되는 형태인데, 요게 활동 사진을 보는 것 같이 호평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가장 대표작인 1921년부터 8년간 아사히 신문과 잡지 분역에 연재한 사람의 일생, 이게 이제 결국은 저런 식의 이제 스토리 만화의, 일본 스토리 만화의 시초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 스토리 만화의 시초군요. 그럼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일생이 가장 유명한데, 이제
남자가 태어나서 교육, 직업, 결혼 뭐 이런 일생을 여자 4명 비슷하게 이제 같이 그린 거고요. 다이쇼 시대에 다이쇼 데모크라시 자유민권 운동을 배경으로 한 서민의 자주성과 유머, 근대 시민으로 성장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스토리가 연결되는 만화를 그렸던 거죠. 또한 오카모토 이페이가 스토리 만화 또 말고도 아동 만화와 또 그리고 만문 만화 이런 것도 개척했다면서요? 사실은 기타자 라쿠텐도 있고 오카모토 이페이도 있지만 정치 만화는 어른들 거잖아요. 우리가 신문 만화가 어른들 거듯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1917년 좋은 친구들 이토모라는 잡지에다가 재미있는 애 모노가타리, 애가 이제 한자로 그림이고 모노가타리가 이제 이야기니까 그런 아동 대상 만화를 했고 3에서 12칸의 이제 형식으로 만든 아동 만화자, 이게 이제 일본 아동 만화 효시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의 대표적인 침착한 헤이타로 1916년부터 6월까지 역시 이토모라는 잡지에 실어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유명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화 만문도 만드는 거죠. 방금 만화 만문이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만화 만문이 있고요. 만문 만화가 있습니다. 요 관계가 조금 헷갈리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그게 그거고 섞었어도 아무런 저기가 뭐 상관이 없는데요. 만화와 글을,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림과 만문, 재미있는 글을 섞은 이제 뭐 그림 하나 집어넣고 옆에다가 재미있는 글을 쓰는 형태예요. 근데 그거를 1년 뒤에 우리나라 안석영이 가져다가 만문 만화를 이제 신문에 연재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카모토 이페이가 만화 만문 형식을 만들고 그걸 우리나라가 1년 뒤에 수입을 한 건데, 두 개가 다 유사한 시기에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일본이나 조선에서도 정치 만화를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기 힘드니까. 그러면 세태풍속, 뭐 요즘 여자들이 치마가 짧다는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거 옆에다 글을 쓰는 형식의 만화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장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장르긴 한데 대중들에게는 좀 더 피부로 와닿고 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 어쨌든 정치 만화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이제 오락으로 즐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카모토 이페이의 활동에 또 다른 활약을 좀 첨가해 주신 다음에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이 앞에 꽂혀져 있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이페이 전집이에요. 1929년 센신샤에서 출간한 15권의 이제 자기 작품을 이제 모은 건 전집인데요. 이게 그 당시 5만 세트가 예약 판매됐다고 합니다. 5만 세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다양한 스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치 풍자 만화, 이야기 만화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사실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세트를 만든 것도 대단하고 이 세트를 팔아서 이 돈으로 유럽 여행을 전 가족이 갑니다. 전 가족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 이페이 전집은 1929년 당시에 나왔던 거 맞고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용철 본부장님이 저한테 기증하신 겁니다. 이게 100년 된 책입니까 이게? 100년은 좀 안 됐죠. 90년 됐죠. 대단합니다. 야, 이게 뭐 저는 냄새를 좀 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꺼내보겠습니다. 오카모토 이페이에게 감춰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화 사이다에서 밝히는 오카모토 이페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다트케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예인 같고 연문을 뿌렸고 화제를 낳았던 가족인데요. 그 까미오 클로델이라고 아십니까? 아니 저는 그 유명한 천재화가 프랑스의 로댕에 가려서 빛을 못 봤던 부인 까미유가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가렸다. 뭐 그거와 비견되는 가네코, 오카모토 가네코라는 부인의 이야기인데 상당히 문예적으로 뛰어난 천재였어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카모토랑 결혼을 했는데 오카모토가 술과 여자에 빠져서 좀 방탕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나중에는 약간 엽기적으로 자신의 남자친구랑 같이 남편이랑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애인이랑 해외여행 아까도 같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1939년에 죽었는데 그 유럽 여행 같이 갔다가 아들 타로를 놓고 옵니다. 왜 놓고 온지 아세요? 아들 왜요? 거기서 유학하라고. 아, 여행 갔다가 유학하라고요? 나중에 오카모토 타로가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아, 또 되네 그게. 저는 사실 그 세계적 로맨스를 기대했는데 이건 뭐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이것도 사랑과 전쟁을 훨씬 뛰어넘는 1920년대에 애인과 남편 같이 산다. 이것도 엽기적인 것 같고 파격적인데요. 저는 갑자기 부인 카네코가 폴리아모리인 줄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재밌네요. 흥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근대 만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오카모토 이페이입니다. 자, 여기서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이 작가가 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살았던 대부분의 많은 유명 인사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국주의에 봉사하게 되죠. 한국에 친일파가 있고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만화가들도 일본 정부의 강권에 의해서 협회를 만들고 제국주의 찬양 만화를 그렸습니다. 오카모토 이페이도 당시에 이제 뭐 후학들을 이제 모으고 리더 격이었으니까 앞장서서 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것을 이제 신문에 이제 찬양하는 만화를 그린다든가 후배들과 같이 태평전쟁을 옹호하는 만화를 그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로서 명백하게, 그리고 일본의 많은 학자들도 이거는 뭐 많이 평가를 이제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당시 시대의 작가들은 모두 또 제국주의에 또 봉사하는 뭐 또 그런 역사가 있네요. 결국은 오카모토 이페이도 일본 제국주의 몰락과 함께 또 역사로 또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만화가라는 단어를 또 이페이가 처음 쓰고 또 저도 작가지만 또 빚을 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제가 한번 정리에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카모토 이페이는 일본 스토리 만화의 창시자며 만화가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들고 사용한 근대 만화 작가다. 두 번째는 아동 만화와 만문 만화를 개척했으며 일본 근대 만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가다. 여담이지만 또 연문도 좀 뿌렸던 그런 작가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근대 만화사에 대해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또 만화사이다의 브레인 닥터케이님 인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만화사이다를 진행하고 있지만요, 저도 역시 열심히 또 배우고 있습니다. 만화라는 장르가 탄생되고 또 성장하는 과정을 근대사와 함께 쭉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저한테 좀 매우 좀 흥미로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만화사이다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꼭 필요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기 전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